일단은 뭐 같이 항상 어울리는 한영권 작가랑 이제 뭐 한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그 나 아닌 타인에 대한 관계 설정을 항상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 주로, 물론 뭐 어린 학생들도 있고 뭐 아주 초등학생부터 있는데, 그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하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림 활동을 하고, 또 그분들이 항상 어떤 글 소재, 그림을 그리면서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나 말고 타자에 대한 어떤 관계 설정에 관련된 전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작품을, 저도 제 개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 작업 위주로, 그러니까 제 생각 위주로 진행을 지금까지 쭉 해왔었는데, 갑자기 어떤 나 말고 옆에 사람, 타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그걸 내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주장들이 이게 맞는 건지, 저분들의 감수성을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그린다면 이게 어떤 반응이 올까, 아니면 일어날까, 이런 지점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실제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게 내 계획이라는 게, 내 방식이라는 게, 지금 이 사람, 이제 아마추어로서 이미지를 접하는 그 방식과 어떤 부분에서 크게 다르고 같은지가 계속 고민이 되면서, 그거를 그림에 어떻게든 풀어내는 게 뭐 제 몫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조금 약간 다름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이게 다른 게 다른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게 돼서, 그 부분이 이제 적당하게 조절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직도 숙제처럼 남아있는 부분이지만, 미술 아니면 예술의 대중적인 그런 감수성, 그리고 전문 작가 입장에서의 그 미술을 바라보는 입장, 이 두 가지 문제가 저한테는 큰 숙제처럼 또 한 번 던져지게 된 전시 준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고집했던 어떤 일정 부분이 변화가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지금까지 하고자 했던 미술을 포기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입장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어떤 내면의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되고, 그걸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일반인한테는 또 그게 얼마큼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지가 기대가 되는. 인터미디어 Y의 작업은 프레임이라는 인식을 주제로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프레임이라는 것은 매체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작품에서 전달받는 순간적인 인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안과 밖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인터미디어 Y의 작업은 프레임 안의 영역을 드러내면서도 그 밖의 영역이나 상황들을 인지하게끔 유도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외부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과 영향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프레임 밖의 영역을 다뤄온 작품들과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4개의 시를 단어나 음절로 분리시켜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사운드 설치 작업으로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 관객들이 인식하는 선택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게끔 만든 작업입니다. 이번 작품은 관객의 선택과 결정 과정을 통해서 실패와 오류를 경험하게 만드는데 그 과정이 단지 불편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온전한 것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일단은 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하게 됐고 내가 하던 일과 작업이 어느 정도 이제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좀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게 됐. 그게 전시를 같이 하게 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을 미술을 했지만 또 먹고 사는 일들이 또 좀 독특하게 표본에 관련된 일, 뭐 박물학 쪽에서 하는 일들, 박제라든지 뭐 표본 그와 연관된 것들을 업으로 삼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뭐 어떤 그런 기술적인 측면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퀄리티가 높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작업의 어떤 그 재료나 소재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순간순간 발견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더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표본들과 관련된 아니면 자연 생물 이미지를 차용한다든지 하는 작업의 매력을 느끼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제가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계속 또 관심을 갖던 부분이 이제 물고기의 뼈인데 물고기의 뼈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재미난 어떤 그 조형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물고기 뼈를 갖고 전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고기라는 게 그냥 식재료고 생선이고 하는 그런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다른 이미지로 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과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약간의 뭐 어떤 예술 작품 내지는 그런 영역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주된 어떤 그 관심사라 그럴까 하는 것들은 사실 이미지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문인이 이제 글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 있다면 그림 그리는 사람은 사실 이미지에 대한 지배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사실상 이제 뭐 일상적인 어떤 보이는 것들 그런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또 이렇게 비틀어 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관람객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게 그거였어? 내지는 아니면 이런 것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재미 내지는 관람객들을 약간 속이면서 또 다른 이제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손이 없거나 눈이 없는 그런 화가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곤 해요. 손이 없어도 눈이 없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미술을 하면서 즐거웠던 거는 머릿속에서 그리는 여러 가지 상상들 그 상상들이 되게 즐거웠었고 그것들이 이렇게 구현돼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교감이 될 때는 더없이 즐거운데 그건 꼭 굳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이번에 그 선보이는 작품 중에 하나인 나비는 2014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계기는 2011년도에 쓰나미로 가족을 잃은 일본에 계신 분들하고 하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 실종된 그런 그 경험을 가지신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숨을 이어서 그 릴레이 경주처럼 남이 불었던 숨 끝에서 다시 숨을 불어서 이렇게 그리는 검은색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아름답다는 걸 얘기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하지만 공통점이 이제 숨을 쉰다는 건데 이게 숨을 내뱉는 행위로 그것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을까, 담을 수 없을까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잉크를 입으로 밀어내서 잉크를 밀어내면서 생기는 자기의 날숨을 기록하는 작품이 바로 나비 작품이 돼요. 푸시케라는 말이 있는데 그 푸시케라는 말의 어원이 그 나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말에 우리말에 소식을 전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 소식이라는 말이 식자가 숨이라는 뜻이고요. 복식호흡할 때 식자고 소자가 이제 나눈다라는 뜻인데 내 살아있는 숨을 뜯어서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그래서 즉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 단어가 소식이라는 말이 나더라고요. 살아있음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프로젝트를 한 이후에 어느 책에서 제가 그 단어를 보고서 아, 내가 이런 의미에서 이런 감각을 내가 느끼고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걸 조금 넘어서서 그 살아있는 사람의 그 순간에 그 숨을 캔버스에 이렇게 탁 하니 이렇게 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어떤 순간적인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다가오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냥 입으로 한번 부는 아무것도 아닌 행위인데 그걸 참여를 이끌어내고 어떤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그림을 그리거나 전시를 하는 것보다 훨씬 좀 까다로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다 우리 인생살이라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의 실제 모습에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작가적 상상력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권 선생님이 원래 신당 창작 아케이드에 입주해 계셨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 연락이 왔는데 전시 주제 같은 경우가 제 작업이랑 연결해서 더 재미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도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3D다 보니까 앞면과 뒷면으로 양면성을 표현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면성이 어디서 나왔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는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면이고 하나는 이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제가 변화된 모습들 그 양면성과 그 괴리에 대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를 주제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양면성을 주제로 작업을 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해리성 다중인격 장애라는 정신병을 주제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양면성에 대한 현상들, 측면들 같은 거에 대해서 도자기 위에 표현하고 회화로도 같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위에 앞면이랑 뒷면으로 표현하던 거를 내부와 외부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도자기 매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같이 사용하고 다른 소재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한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작업보다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작업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존이나 상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듯이 제 작업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되게
좋다고 느꼈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이 작업 되게 별론데? 라고 느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되게 작품이 따뜻하다 라고 느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되게 징그럽고 좀 그로테스크하다 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번 전시 기획 의도는 작가의 작품이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취향이나 아니면 사변적인 태도로 흘러가는 작업들보다는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관심이 개인 작가의 작품의 원인이나 동기가 되는 작품들로 이루어진 전시입니다. 이번 작품은 좀 크게 영상 작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동차 와이퍼와 접었다 펼치는 부채를 접목시킨 작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창문과 그리고 점자를 접목시킨 작업이 있습니다. 둘 다 외부 세계의 풍경에다가 개인적인 어떤 사연 혹은 관심사를 텍스트를 개입시켜서 만든 작업입니다. 이번 전시 기획 의도가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취향에 이제 사로잡힌 작업들이 아닌 거를 취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 6명의 작가들이 내세우는 작업들이 우리 가까운 이웃이 소재가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단순한 풍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메시지,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자연환경, 생태 쪽에 관심 있는 작가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라는 게 사실은 혼자만이 그냥 독단적인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외부적인 세계의 영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